네, 2020년 10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네요. 오늘은 그걸 소재로 저희 간략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은 이재용을 으르렁거리게 하라 입니다. 오늘 10월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를 했네요. 78세라고 합니다. 내일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꼭 41주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 10월 11일이죠. 네. 이 방송은 10월 26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막 쌓이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군대가 있으면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1987년 이건희 씨가 삼성 회장에 취임한 후 그는 한국의 삼성을 한국에서 금성, 지금의 LG죠. LG와 경쟁하던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샘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대학 막 이때 졸업할 때죠. 취직하려고 할 때인데 그때는 삼성은 영어로 석삼자에다가 별성자 삼성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 영어로 SAM, SUNG, 샘성으로 바뀌었죠. 이거는요, 이 삼성이라는 한자어는 중국식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일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불화를 받은 데서 시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일본, 탈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탈한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1987년, 그 다음에 90년 지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냉전이 붕괴가 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동생국가가 무너지고 냉전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이폴라, 양극 시스템, 미소 대립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유니폴라 시스템, 단극 체제로 가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세계의 표준 언어는 영어가 되다 보니까 중국식, 또 중국식이지만 뿌리는 중국이지만 일본에서 나온 그런 한자 가지고는 세계를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어화로 가게 됐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소니라는 이름도 그렇고 다 일본도 굉장히 이렇게 한자를 쓰다가 영어로 로고를 바꿨는데 우리 역시 탈일본, 탈중국, 탈한자에서 입미국, 입영어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삼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때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변신했어요. 선경이 지금의 SK그룹이 됐죠. 선경은 조선할 때 선자에다가 조선이란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일본의 교토가 서울경자를 쓰잖아요. 경도잖아요. 거기에서 경을 따서 선경입니다. 외정 때 조선에 있는 기업하고 저쪽하고 서로 이렇게 합병을 해서 방적회사를 만들었던 것이 그게 불화를 받아서 나중에 선경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되면서 SK를 바꿨죠. 지금 LG가 상당히 삼성 다음에 세계적인 전자 분야에서는 큰 기업인데 원래 뿌리는 LG가 럭키 금성이잖아요. 럭키를 한자로 쓰면 락키, 즐거울 라자, 기쁠 이자, 락키거든요. 골드스타는 금성이니까 수금지화 할 때 골드스타가 금성이잖아요. 그래서 락키 금성, 럭키그룹하고 금성그룹이 합쳐서 락키 금성이 됐는데 그것이 세계화되면서 LG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창업한 현대는 HYUNDAI, 현다이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영어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건희 회장이 취임할 때 삼성의 전체 매출액은 10조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387조, 거의 38.7배, 39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익은 2천억 원에서 72조니까 259배,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매출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났네요.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396배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저는 이러한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87년부터 97년, 07년, 17년, 한 3년 재임하셨네요. 그러면 박정희 18년, 전두환의 8년에 비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그 기간 사이에 짧은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 두 분의 성과에 계속 견줄만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라고 그러면 이병철, 정주영 역시, 그리고 그분들의 자제인 이건희, 정몽구 최고의 기업인이죠. 뭐 운도 실력입니다. 정몽구 회장 말씀 어눌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분이 현대자동차 만든 거 보세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장애에 있는 저희 같은 이 범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딱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걸 다 견뎌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한전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돈으로 샀는데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치고 그대로 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대인의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은 JP 김정필이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 뭐 소소한 비용을 다 처리해 주신 걸로 압니다. 대인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계시네요. 지금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도 이제 상당히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명예회장으로 은퇴하고 그 아들 정의선 씨가 이제 이끌게 됐죠. 재계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했습니다. 네. 그 삼성의 신경영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뭐 대우는 지금은 좀 붕괴됐다고 봐야 되지만 세계경영, SK는 수펙스라고 선대 회장이 만들었던 회장. 현대에서는 뭐 특별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취재할 땐 그냥 돌관경영이라고 하면 이름 붙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각자의 자기 특유한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냈죠. 93년 삼성 신경영을 선언할 때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의 출발점을 인간으로 보고 나부터 변하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어라. 나부터 변하자. 마누라와 애들 빼고 다 바꿔라. 바꿔야만 혁신이 되잖아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삼성의 덕목으로 설정해라. 양에서 질로 전환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200년 내지 300년 전에는 10만에서 20만 명이 군주와 그 군주의 식솔인 왕족을 먹여 살렸다. 예, 봉건 시대는 그랬습니다. 주권자가 군주이고 그 군주의 식솔이다 보니까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일개미처럼. 근데 21세기는 국민국가 아닙니까? 이제는 그 20, 30만에 대한 국민을 그걸 리더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리더가. 한두 사람의 리더가. 한두 사람 더 되겠지만. 근데 그 리더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탁월한 인재라고 할 수 있죠. 리더를. 탁월한 인재 한 명이 10만에서 20만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걸 준비하라. 이거는 국민국가를 꿰뚫어 본 얘기예요. 이분이 경제학을 했죠. 근데 정치학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결국은 리더의 중요성을 간파한 건데 그때 보게 되면은 뭐 저보다 조금 늦게 삼성에 들어간 후배들을 보게 되면 지역 전문가로 뽑혀서 중국에 가서 1년간 뭐 미국이나 호주, 영국 가서 막 1년간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현지 교육을 많이 현지화를 세계화를 많이 시켰었죠. 삼성제일주의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사실 이병철 회장이 선대 회장이 하신 건데 무조건 1등주의입니다. 저도 이 개인적으로는 1등주의를 제일주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을 받긴 하는데 일단 게임이 벌어진 이상은 무조건 우승입니다. 그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달리기 시합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면 무조건 1등입니다. 하다 안 돼서 2, 3등을 하는 거지 2, 3등을 목표로 뛰려면 뛰지 말아야죠. 삼성의 제일주의가 가장 독특했던 거는 라키 금성전자를 잡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금성이 훨씬 더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보게 되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LG 그룹 계열들이 우리나라 방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박정희 때만 해도 금성이 삼성보다 더 우수한 전자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삼성이 더 앞서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제일제당이 삼성 이건희 회장 형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 형님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제당, 삼성이 이제 제일주의에 따라서 제일이라는 상호를 쓰기도 하고 삼성이라는 상호를 씁니다. 제일제당, 제일모직 이건 제일로 갖고 삼성전자 이거 뭐 삼성물산은 삼성을 로고로 택했는데 이 제일제당이 만든 유명한 저희 어릴 때는 조미료가 굉장히 귀했는데 미풍이었어요. 제일제당이. 그리고 그때 미원이라는 회사가 일본 아지노모토라는 회사랑 기술 협작해서 만들어놓은 조미료가 미원입니다. 미원과 미풍이 경쟁했는데 미풍이 절대로 미원을 못 이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보니까 제일제당이 우리나라 최고의 식품회사가 돼 있고 당연히 미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미원 미풍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조미료 뭐 식자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미원 그룹은 대상으로 바뀌었죠. 대상 그룹으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대상 그룹의 회장 따님이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랑 결혼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했죠. 아들 하나 낳고. 굉장히 경쟁하던 집안인데 그렇게 한때 서로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그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은 무조건 제1지를 추구했는데 제가 어릴 땐 너무 지독하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무조건 1등 하는 게 맞습니다. 네, 1등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지 2등 하려고 경쟁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삼성은 국내에서 금성을 잡더니만 세계로 나가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일본의 소니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필립스를 잡고 미국 가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도 잡고 GE도 잡고 거의 전자에서는 세계 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은 한국 기업이지만 영어 샘성 우리랑 좀 다르게 발음하죠. 악센트를 넣으니까 걔네들은 영어 하는 애들은. 근데 이 샘성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계로 아는 사람들이 많죠. 일본계 글로벌 기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 정도로 한국이 설마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해가 생기는 거죠. 샘성의 브랜드 가치는 623조로 봅니다. 세계 5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옛날에 코카콜라가 1등인데 코카콜라, 맥도널드 뭐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상표 이름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스마트폰, TV 등 20개 품목에서는 세계 베스트입니다. 1, 2위를 다투는 거죠. 이러한 샘성이 이건희 회장 시절인 97년부터 모든 올림픽의 핵심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옷에다가 또는 뭐 이 TV에도 보게 되면 삼성 로고를 새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서울올림픽 유치에 기여했다면 이건희 삼성 회장은 IOC 위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돌아가셨죠. 작년에 굉장히 억울함을 품고 이 정부의 탄압 때문에 탄압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근데 이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크게 도와준 분 중에 한 분은 또 이건희 삼성 회장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지원 덕택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동학의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됐습니다. 동학의 올림픽 아시아에서 모두 개최한 나라는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1964년 동경올림픽을 했고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부러워했죠. 근데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하기 10년 전에 정주영 회장의 노력으로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저 북한을 초청해서 이 남북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게 된 평창올림픽을 2018년에 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내년 내후년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만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보다 우리는 20년 늦게 했고 우리보다 20년 늦게 중국이 하는 모습입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만 보게 되면 일본보다 20년 늦게 우리가 했고 중국은 우리보다 4년 늦게 하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드컵에 가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2002년에 처음 아시아에서 열었으니까 뭐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 됐고 중국이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뛰는데 본인들이 본선 지출을 잘 못해갖고 잘 안 되는 모양이야. 2030년이나 34년쯤에 하려고 하니까 축구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을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올해 이제 동경올림픽을 다시 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해서 일본은 이제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쨌든 3강이 되는데 삼성은 상당히 기여했다. 이건희 회장이 기여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웅의 죽음에 대해서 이념을 투영해서 바라보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게 정치권입니다. 그냥 바르게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은데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공과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하겠다. 네. 공과의 기준이 뭐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는 걸 각자 이념의 잣대로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대변인,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다.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 네.
초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한국 스탠다드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데 한국의 이 조브라운 잣대로 갖다 대면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한테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한테 사람을 맞춰갖고 다리하고 머리가 나온다고 자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기준이 많다. 사람이 우선이냐 침대가 우선이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침대가 우선이다 하는 게 이런 허영대면인 유의 주장으로 봅니다. 한국식 잣대를 보게 되면. 그리고요, 국내 정치에서는 뭐 법이 있고 뭐가 그러지만은 세계로 나가면요, 힘이 우선이고 실력이 우선입니다. 거기서 경쟁하는 기업한테 국내 잣대를 들이면 안 맞죠.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역사를 남겼고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 이제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 재벌 개혁. 글쎄, 이제 재벌이란 단어가 아마 영어 사전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일본 한자죠. 근데 워낙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체벌이라고 영국의 그 뭡니까? 영국 사전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될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이 삼성이나 현대는 재벌을 넘어섰죠. 이제는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 기준이 달라져. 근데 아직도 이런 국내 시각으로 보는 정의당 같은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준영 대변인은 이 회장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에 대한 애정과 철학은 지금도 인재 더하기 육성의 교본이 됐다.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혁신과 노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고인께서 살아생전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한 업적은 결코 적지 않다.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 네, 안철수 대표가 있어서 그런지 기업가 출신. 긍정적인 게 나왔네요.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뭐 공과를 논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그런 얘기죠. 정조지화가 세상을 하늘을 논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게 바로 이념에 의한 한 영웅에 대한 평가, 편벽된 평가라는 겁니다. 삼성은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아예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또 밝혔어요. 정의당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가가 법의 심판대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자기네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이념의 잣대로 세상과 사람을 재단할 수 있나요? 이념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념밖에 없죠. 이건희는 가장 성공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 사람인데 그러한 삼성을 한 번이나 이겨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 시절에 삼성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삼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기업가도. 그런 삼성을 정치인들의 그 짧은 식견으로 잡는다는 게 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무대에는 명함도 내미지 못하는 정의당이 이건희 회장을 보는 시각은 저는 찹찹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보다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많은 국방비보다 많은 복지 예산을 쓰는데 그 복지 예산은요. 삼성, 현대 등이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내준 세금 덕택입니다. 그런데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거든요. 물론 금권 정치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진취성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고 있어요. 경쟁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유민주 체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시장 경제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부정되는 이기주의가 어느 정도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진보적인 정권은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있거든요. 계속 서민 정책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기업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기업인들이 돈을 번 거는 공장을 짓기에 산 땅이 공장을 지었던 땅값이 올라서 번 거지 제조업 갖고는 돈을 못 법니다. 그런데 삼성전 초일류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걸 못 잡아서 앙앙불락하는 이런 진보의 탈을 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저는 좀 상당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좁은 정치인들이 세계를 상대하는 이재용 회장을 투옥했으니 교도소가 좁을 수밖에요. 기업인들에게 요구할 거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반드시 아들들은 군대 가라. 그리고 세금 내게 하고 그다음에 파렴치범 마약을 하고 뭐 문란하게 생활했다면 처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 싸우라고 허용을 해줘야죠. 그들의 창의력과 결단력, 도전 정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분들이 갖고 온 거 갖고 자기 명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는 저 같은 국민인 저와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이재용을 풀어줘야 됩니다. 복지 정책을 계속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벌어와야 하니까. 자, 제 주문은 이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삼성을 삼성답게 글로벌 기업답게 세계에서 으르렁거리게 해줘라. 정치인의 정조지와의 시각으로 글로벌 기업인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옛날 김우중 대우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게 그 도전을 해야 되는 사람 잡지 마십시오. 소인배 정치인들. 대인들이 하는 창의력과 도전을 막지 마십시오. 소인배들은 소인배들 일에 집중하고 감히 대인들이 하는 일에 덤비지 말아주시기를. 굉장히 거슬리겠지만 격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